그런데 실제적으로 기공소에서 이렇게 우리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막상 기공실에서 우리에게 온 그 최종적인 그 기공물을 보면 우리 마음에 안 들고 환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유들은 그 커뮤니케이션, 그 쉐이드나 형태, 또 어떤 그 특정한 그 특성 이런 걸 잘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주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사용하는 그 도구가 쉐이드 가이드, 뭐 A3, A2, B3, B4 뭐 이런 쉐이드 가이드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워낙 다양한 쉐이드를 다 이걸로는 표현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워낙 특성이 달라요. 부위별로, 또 사람 뭐 치아 그 특성이 다르고, 컬러에 있어서 특성이 다르고, 또 투명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쉐이드 가이드 탭은 투명도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이사설 투명도 차이를 쉐이드 가이드 뭐 A1, A2, A3 이런 걸 가지고는 휴 크로마 밸류만 알려줄 뿐이지 투명도 같은 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기공사가 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어떤 이런 그 미스매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얘기예요. 기공사가 항상 그 환자 옆에, 내 옆에 있으면서 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과 의사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치과 의사한테, 기공사가 이런 것을 정확히 재현해 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다 우리가 크라운을 한다고 생각해요. 투스트랩을 여기 딱 해놓고, 근데 깨끗하게 하얗게 만들어주면 보기가 싫지 않아요. 옆에가 지저분하면 옆에 것에 맞게 이것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공실에서 이렇게 못 해가지고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과 의사가 치과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들이 extrinsic staining 법입니다. 이것만 자연치하고 나머지는 다 크라운인데 이렇게 유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만들어주면 다행스럽게 여기서는 유사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들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 체어사이즈에서 치과 치료실에서 우리가 환자 입안에다가 물감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쉐이드도 맞고 특성도 맞네? 그럼 그대로 환자 입안에서 빼내가지고 우리 치과 내부에 있는 간단한 포슬린 퍼니스에서 파이링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간단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레이징 할 때는 밸큐um 파이어링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보통 기공실에 가지고 있는 그 포슬린 퍼니스는 밸큐um 조절까지 할 수 있는 상당히 큰 규모, 조금 더 비싼 포슬린 퍼니스가 필요한데 그레이징만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밸큐um 관련되는 건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온도만 쫙 어떤 수준까지 올렸다가 식히면 되는 아주 심플하고 작은 값이 비교적 더 저렴한 포슬린 퍼니스를 우리 치과에서 구비하고 있다면 우리가 환자 입안에서 직접 내가 스테인으로 입안에서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정말 닮았네 하고 판단이 될 때 빼내서 내 기공실이 아닌 내 치료실에서 파이링 해가지고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도 더 심미적으로 보존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건 역시는 기공사가 좌속의 레이어, 좌속 깊은 레이어 속에다가 스테인, 진지발 포슬린, 바디 포슬린, 트랜스페런트 파우더를 가지고 저 내부에서부터 만드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당연히. 그러지 하지만 우리가 표면에다가 물감을 칠해가지고
어떤 옵티컬 일루전을 이용해 가지고 내부에서부터 마치 그 색깔이 번져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쉐이드가 맞지 않을 때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컬러상 어떤 특성이 취하에 있을 때 이런 걸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입 안에서 이것이 메탈 세라믹 크라운 표면에다가 여기 찍어서 한번 이렇게 색깔을 발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을 발라서 요 정도는 인접치하고 매치가 되네 싶으면 이거 크라운을 빼내가지고 이것을 그레이징 해주면 되는데 이 그레이징은 바로 체어 사이드에서 한다 이거예요. 체어 사이드에서 치과 의사가 직접 한다. 이런 컨셉이다. 이거 가지고 브리지를 기공사한테 의뢰했는데 브리지가 싱글 크라운처럼 다른 사람 눈에는 보여야 되잖아요. 브리지가 한 덩어리 어떤 뭉뚱한 어떤 그 처럼 보이면 안 되고 싱글 크라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그런 것이 혹시 잘 안 되면은 우리가 브라운 피그멘트를 엠브레저 자리에다 이렇게 좀 칠해준다지. 인쇄했을 때 투명도가 좀 안 맞는다. 크랙이 있는데 크랙 라인을 좀 흉내내줘야겠다. 이럴 때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스테인을 발라주거나 이런 데다 발라주거나 이런 데다 발라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크랙 라인 같은 것, 크랙 라인 같은 것을 흉내내주거나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크랙 라인이에요. 색깔이 다를 수가 있죠. 크랙 라인은. 그래서 다른 종류의 물감을 이용합니다. 인쇄할 적에 이런 모양을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다. 물감을 추가한다는 얘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감을 칠한다는 것은 점점 더 어두운 색깔로는 변하게 할 수 있어서 밝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밝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투명하거나 표면이 광택이 나게 해줘야 돼요. 어둡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물감을 발라서 혹은 표면을 좀 더 어둡게 해서 표면을 좀 라프하게 해서 혹은 진한 물감을 발라서 해결할 수 있지만 더 밝게 하려면 표면 광택을 더 나게 하거나 어떤 투명도가 높은 것처럼 만들어줘서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이고요. 그러면 그레이징에서 쓰는 이 스테이닝이란 무엇이냐? 결국 다양한 종류 메탈 옥사이드가 들어있는, 메탈 옥사이드가 색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 메탈 옥사이드가 들어있는 로우 퓨징 포슬린이다. 펠트스파틱 포슬린입니다. 이것을 리퀴드하고 섞어서 표면에다가 물감으로 하얀 그 종이에다가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이런 여러 종류 파우더가 있어요. 스테이닝 파우더. 이게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보통 6개 키트로 되어 있는 게 있고 10개 키트로 되어 있고 작은 이런 병 속에 들어있는 이것을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적신 다음에 붓으로 그림을 그려준다. 그런데 물감은 가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섞어야 되는데 섞는 그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물감을 섞을 때의 법칙, substrate color mixing. 빛, 파란빛, 노란빛, 빨간빛, 빛깔을 서로 빔을 쪼여가지고 그 믹싱할 때 나오는 그 룰, 컬러 믹싱 룰, 이것이 additive 컬러 믹싱인데 포슬린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그 중간쯤 되는 독특한 믹싱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것이 그 물감의 경우도거든요. 이 레드하고 블루를 섞으면 이런 색깔이 나와요. 그런데 포슬린 파우더는 이것은 잉크죠. 포슬린 파우더는 레드하고 블루를 섞으면
이렇게 조금 다른 색깔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슬린 파우더를 이게 섞어서 쓸 때는 이 색상이 정확히 잉크를 섞었을 때의 룰 혹은 빛을 섞었을 때의 룰을 따르지 않는다. 이 나름의 그 믹싱 룰이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용하는 퍼니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어파이어드 포슬린만 필요로 해요. 그래서 물론 백인 파이어링이 가능한 큰 정상적인 포슬린 퍼니스에서도 가능하지만 소형의 작은 에어파이어링만 가능한 포슬린 퍼니스로도 가능하다. 필요한 장비는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것만 구입해 놓으면 스테이닝 키트 사면 되고 이거 뭐 몇십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스테이닝 파우더 여기에 이게 두 개 한 세트로 되어 있죠. 파우더하고 리퀴드가 한 세트로 되어 있고 이것은 세라믹 펠렛 위에서 이런 믹싱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세라믹 펠렛이 또 한꺼번에 들어있다. 브러쉬가 있어야 되고 모든 세라믹 작업을 할 때는 헤모스타트가 있어야 되고 표면에 있는 광택을 벗겨 놓은 다음에 이렇게 물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광택을 일단 벗겨야 되기 때문에 그레이지를 리무브 할 수 있는 주로 다이아몬드 어브레시브 포인트 로우 스피드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제거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필요한 장비는 그렇게 복잡하고 비싼 건 아니다. 여러분 의지만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것은 그레이징용이에요. 그레이징용.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메탈 세라믹 크라운용인데 훨씬 이것이 사이즈가 크고 이것은 사이즈가 더 작고 값이 더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테이닝 키트에서 필요한 색상을 이게 팔레트 위에다가 올린 다음에 이 리퀴드를 짜낸 다음에 이렇게 섞어서 붓으로 발라서 사용하는 것이고 표면이 광택이 너무 많은 세라믹 표면은 물감이 묻지 않기 때문에 표면 광택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깨끗하게 울트라소닉 클리닝을 해주고 물감을 발라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이 가능해요. 디카시파이드 된 에어리인 것처럼 화이트 패치를 치아에 흉내내 줄 수도 있고 어떤 크랙 라인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고 95 교환면에서 피트 피셔 모양을 해줄 수도 있고 좀 더 밝게 어떻게 밝은 레리얼 서페스를 밝게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하다. 이런 크랙 라인 하얀색 디카시파이드 된 에어리인 것처럼 화이트 디카시파이드 된 에어리인 것처럼 이렇게 인사설치 뭐 이런 걸 얼마든지 모디파이어가 가능하다. 치아를 좀 더 밝게 만드는 거, 밝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밝은 노란색을 발라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둡게 만드는 것은 그 보호색이 되는 스테인을 발라주면 밸류는 어두워지고 밝게 만들려 하면은 표면의 광택도를 높여주거나 하얀색 뒤에 나오지만 아니 밝은 노란색을 얇게 발라주면 더 밝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크로마를 높이고 싶으면 픽멘트를 더 추가하면 되시고 크로마를 줄이려면 좀 투명하게 또 표면의 광택도를 높게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컬러 믹싱 룰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떤 것이 너무 옐로우시하다, 너무 핀티시하다. 근데 이걸 오렌지로 만들고 싶다 하면 이것과 이것을 믹싱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이 컬러 믹싱 룰을 알면 돼요. 컬러 믹싱 룰을 알면 최종적으로 오렌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옐로우에다가 어떤 피그멘트를 섞으면 되겠느냐 이런 걸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스테이닝을 바르면 되는 거예요. 너무 푸르다. 푸른색 반대인 핑크빛을 좀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너무 좀 투명도를 높여주고 싶다 하면은 링갈 서페이스에다가 이렇게 블루 스테인을 이렇게 추가하면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림을 가볍게 보면서 넘어가죠. 이 부분을 좀 투명도가 높게 만들어주고 싶다 하면 이런 스테이닝을 이쪽에 링갈 측에다 살짝 발라주면 밖에서 투명도가 높은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너무 오렌지 컬러가 많아서 좀 옐로이시하게 변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레이지를 벗기고 그린 피그멘트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이건 좀 밝게 만들. 이 치아를 좀 밝은 듯한 느낌이 되게 싶다면 아주 밝은 노란색을 얇게 만들어 가지고 레비아 측으로 쭉 상하로 칠해주면 된다. 인쇄살 투명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쪽에다 이렇게 칠해주면 된다. 화이트 패치, 이거죠. 이런 것도. 이런 걸 만들어주려면 표면에다가 축축하게 적셔준 다음에 이것을 살짝 찍어 바르면 번져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브리지에서 이런 부분을 색상을 좀 집어넣고 싶다. 이런 부분을 하면 인쇄살 쪽에 딤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 하면 또 이런 물감을 칠해줍니다. 크랙 같은 거, 이런 크랙을 모양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어떤 색깔이든지 이 크랙은 색깔이 다르니까 맞는 색깔을 골라서 칠해주고 주변을 지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다른 내 이웃에 있는 다른 치과병원보다도 내가 조금 더 심미에 더 신경 쓰고 싶다, 세라믹 심미에 더 신경 쓰고 싶다 하면은 한번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기공소가 잘 만들어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는 내가 환자하고 상의해가지고 직접 내가 좀 그려가지고 한번 그레이징만 해서 끼워주는 이런 방법이 있다. 이것이 스테이닝 키트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도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대학병원 보초과처럼 바로 옆에 기공실이 있고 기공사가 항상 상주에 있으면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개인 병원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공소하고 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기공소 사람들이 항상 내 옆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치과가 직접 하는 것이 더 편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테마입니다. 우리가 그 메탈로만 되어 있는 그 크라운이나 그 어떤 브리지 같은 것을 솔더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롱스팬 브리지를 만들었는데 이쪽은 잘 맞고 이쪽은 잘 안 맞는다 할 때는 중간 어느 걸 탁 커팅한 다음에 구강 안에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잘 맞게 시팅한 다음에 그 연결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쓰는 것이 두랄레이 패턴 레진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쪽 쪼가리하고 이쪽 쪼가리를 입안에서 그 움직이지 않도록 딱 제 위치로 둔 다음에 붙여가지고 그대로 빼낸 다음에 이대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솔더하는 이런 방법들을 실제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메탈 세라믹 크라운에서도 그걸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다른 그 테크닉이 있다. 첫 번째는 포슬린을 빌드업하기 전 메탈 코핑을 트라인 해봤을 때 안 맞으면 안 맞는 부분을 커팅, 프로시멀 컨택 부분이죠.
디스크로 커팅해가지고 이쪽 부분을 구강내에 잘 맞게 쫙 시팅 시켜 놓은 다음에 그걸 연결해가지고 한 덩어리로 빼내서 그대로 솔더하는 프리솔더 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포슬린 빌드업까지 다 끝났어요. 이미 포슬린 빌드업까지 다 끝났는데 이게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잘라가지고 세라믹이 빌드업 다 돼 있는 이 상태에서 안 맞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구강 내에서 이쪽 부분을 그 페탄레진, 브라의 페탄레진으로 묶어가지고 한 덩어리로 연결한 다음에 빼내서 기공실에 보내는, 그러니까 세라믹이 입혀진 다음에 솔더하는 포스트 솔더, 포스트 세라믹 솔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라믹이 입히기 전에 솔더 하느냐, 세라믹이 입혀진 다음에, 다 완성된 다음에 솔더 하느냐, 이 두 가지 것이 있다. 그러니까 프리솔더, 세라믹 입히기 전에 하는 솔더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골드 크라운 솔더와 다를 것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메탈 프레임 납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포스트 솔더는 이미 밖에가 세라믹이 덮여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밖에 있는 세라믹이 깨지거나 떨어지거나 오염되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세라믹 솔더, 이것이 좀 독특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 포스트 세라믹 솔더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리솔더는, 솔더 메탈이 틀려요. 일단은 솔더 메탈을 보면 프리솔더는 굉장히 높은 멜팅 템퍼러처를 가지고 있는 솔더 메탈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포슬린을 파이어링할 때 녹지 않을 만큼 높은, 포슬린 파이어링 템퍼러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솔더 메탈을 사용해야 된다. 물론 주조했던 그 솔더 메탈, 주조했던 그 원래의 브리지 캐스팅했던 그 메탈보다는 멜팅 포인트가 낮아야 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포슬린은 포슬린을 파이어링 하면서 다시 녹아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 반면에 포스트 솔더는 온도가 굉장히 낮을수록 좋아요. 온도가 낮아야지 포슬린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포슬린의 매처링 템퍼러처보다 낮은 온도, 그리고 당연히 금속, 이건 더 높은 데 반해서 이건 더 낮아요. 그래서 매처링 템퍼러처보다 낮은 온도에서 한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것은 프리솔더네요. 프리세라믹 솔더. 프리세라믹 솔더. 아직 포슬린이 빌드업 되기 전이죠. 이럴 때 이 부분이 구강내에서 메탈 트라이닝을 해봤더니 이 부분이 잘 안 맞더라.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렇게 디스크로 탁 커팅해요. 디스크로 커팅한 다음에 이렇게 그 패턴 레진으로 도라의 패턴 레진으로 구강내에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기공실로 보내주면, 기공실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솔더 블록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솔더링 해 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지 변형이 잘 안 생기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변형이 더 잘 생긴다는 점을 또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세라믹 솔더, 이게 특별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일반 솔더 프로시저는 일반적으로 골드 크라운 브리지 할 때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스트 세라믹 솔더 부분만을 얘기합니다. 세라믹이 오염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라믹이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솔더링 하기 위해서는 솔더 블록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세라믹이 오염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세라믹
포슬린 빌드업 되어 있는 세라믹 부분에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로 얇게 토포를 해가지고 얇게 토포된 그 상태로 솔더 블록을 솔더 매몰제를 부어가지고 솔더 블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에 왁스가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솔더용 그 매몰제가 포슬린 표면에 그 접촉되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아요. 열도 전도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머지는 플라스더 인덱스니 제 위치 배열이야지 이런 건 다른 솔더 할 때 항상 하는 똑같은 프로시디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서 좀 봐야 돼요. 이 부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왁스로 코팅을 되어 있기 때문에, 왁스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온도로 히팅을 하면 왁스가 녹아나면서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요. 즉 다시 말해서 포슬린으로 빌드업 되어 있는 그 표면이 매몰제하고 접촉하지 않고 미세한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열이 이쪽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막고 오염되지 않도록 만든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솔더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솔더는 가스 토치를 이용하는데 포스트 세라믹 솔더는 포슬린 퍼니스 속에서 오븐 솔더라고 해요. 포슬린 퍼니스 속에서 온도를 쭉 가열했다가 식힘으로써 이 부분 솔더 메탈이 높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솔더 메탈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솔더 메탈이 잘 들어가도록 플럭스를 여전히 발라줘야 되고 그 주변에는 솔더 메탈이 닿아서는 안 될 부분들 솔더 메탈이 닿아서는 안 될 부분은 엠티 플럭스를 발라줘. 그리고 위에다가 솔더 메탈 몇 조각을 얹어놓고 그런 다음에 높은 온도로 쭉 가열했다가 식히면 위에 있는 이 솔더 메탈이 녹으면서 액체로 될 거 아니에요. 액체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좁은 틈새로 파고들려는 그 모세관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교환면책에 놔둔 솔더 메탈이 녹으면 이것이 액체가 되면 모세가 현상에 의해서 제일 좁은 컨택 에어리어 쪽으로 쭉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솔더를 한다. 이게 이제 글로 써는 걸 보세요.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뜨겁게 해가지고 제거한다. 그 다음에 말린다. 필요한 부분 솔더 할 자리는 플럭스. 솔더가 안 돼야 될 자리는 앤티 플럭스를 바른다. 그 다음에 온도를 가열한 다음에 솔더 블록 위에다가 솔더 메탈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오븐 속에 포슬린 퍼니스죠. 포슬린 퍼니스 속에서 솔더링을 한다. 그래서 온도를 쭉 여기까지 올리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솔더링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폴리싱을 해주면 된다. 근데 잘못하면 포슬린에 크랙이 생길 수가 있는데 플럭스를 우리가 보통 바르는데 플럭스를 바를 때 메탈에다가 발라야지. 메탈 그 자리에다 발라야지. 세라믹에 플럭스가 발라지면 크랙이 생길 수가 있다. 또 온도를 가열할 때 크랙이 생길 수가 있다. 너무 빨리 가열하. 그리고 너무 빨리 쿨링해도 크랙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공간이 너무 없어도 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금이 가거나 깨질 수가 있다. 이런 점들을 조심해야 돼요. 또 다른 이제 솔더는 여기까지고 또 다른 그 주제는
칼라가 없는 메탈 칼라가 없는 메탈 세라믹 크라운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부분이 메탈 칼라라고 그랬죠. 상의 목 주변에 있는 이것이 칼라라고 했는데, 금속 코핑도 서비컬 쪽에 그 금속 띠가 1mm 정도 레비알 측에는 있고 링갈 측에는 3mm 정도 이 띠가 있어야지 그 견고하고 마진도 잘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심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레비알 측에 눈에 보이는 쪽, 레비오 서비컬 측 마진 이쪽 부분은 마진 부분을 그 칼라를 생략해주는 포슬린 숄더, 포슬린으로 되어 있는 그 숄더의 메탈 세라믹 크라운을 만드는 이런 것인데요. 이거죠, 이거.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보통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금속이 노출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만큼. 근데 이걸 생략해버리고 세라믹으로 마진을 맞추겠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 부분은 투명도를 위해서, 신미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건 만들기가 쉽지는 않지만 신미를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들에서는 이렇게 만든다.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세라믹을 작업을 해봐서 알겠지만 물하고 믹싱해서 하지 않아요? 물하고 믹싱해서 하는데 여기다 특별한 이런 플래티넘 포일 같은 이런 특별한 어떤 금속판을 여기다 깔지 않으면 세라믹 파우더하고 물하고 믹싱해 놓은 이것이 다이 표면에 엉거붙어 불지, 다이 표면이 물을 흡수하면서 다이 표면에 엉거붙어 불지, 그래야지 이게 찌그러져고 깨지고 하지 크라운 쪽에 붙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멘트 에나멜 정션이 진지발 리세션이 심해가지고 이 부분이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 그다음에 립 라인, 하이 립 라인이 웃을 때마다 서비컬 진지발가 보이고 서비컬 마진 쪽이 아주 특별히 잘 보이는 사람들. 또 젊은 사람한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서브 진지발로 마진을 숨기더라도 그것이 밖으로 푸시돼 잘 보이는 투명한 얇은 투명한 그런 진지발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이 인디케이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메탈 세라믹 크라운은 이런 메탈 서포트 부분이 있어서 위에 포슬린 작업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포슬린 빌드업 할 때도 이게 도움이 되고 다이에서 이걸 제거해 가지고 포슬린 퍼니스를 옮길 때도 이 아래 그 메탈 부분이 있어서 쉽게 제거가 될 수 있고 이동할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구치부에서의 얘기고, 전치부인 경우에도 이런 메탈의 서포트는 있습니다. 구치부는 심리적으로 좀 심리적인 면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마진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지만 전치부에서도 이런 메탈 서포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여러분이 이미 작업을 해봐서 알겠지만 포슬린은 포슬린 플러스 물이죠. 포슬린 파우더를 물하고 믹싱해서 이걸 하는데 이 포슬린 파우더가 이 스톤 다이하고 엉거붙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걸 결국 제거해가지고 파이링 해야 될 텐데 빌드업 다 끝난 다음에 제거하려고 보면 이 자리가 붙어가지고 이 자리가 깨지거나 뒤틀리거나 무슨 문제가 이쪽에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포슬린
빌드업 하기도 어렵고, 빌드업이 끝난 다음에 파이링 하기 위해서 이걸 제거하기도 어렵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변형되거나 파절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뭔가로 이제 분리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플래티넘 포일이죠. 플래티넘 포일을 주저된 부분 있잖아요. 주저된 부분 바로 안쪽에다가 이렇게 플래티넘 포일을 서비컬 쪽을 뱅 둘러서 감싸가지고 이 메탈하고 이 플래티넘 포일하고 이거가 기공 과정 중에는 서로 붙어 있게 만드는 거지. 그런 다음에 모든 기공 과정이 끝나면, 포셀린 작업이 끝나면 이 플래티넘 포일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흔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이 플래티넘 포일 매트릭스법이죠. 이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바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은 포슬린 파우더를 중류수하고 믹싱해가지고 붓으로 찍어발라서 작업을 했죠. 그렇게 하지 않고 높은 온도의 웩스 녹인 상태 속에다가 포슬린을 집어넣는 그런 방법. 또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톤 다이 대신에 리플렉토리 다이를 쓰는 방법. 혹은 아주 강력한 분리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물기 젖은 포슬린 작업을 그냥 다이렉트로 하는 방법.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플래티넘 포일 매트릭스에도 이걸 메탈 코핑 부분하고 주조 부체 부분하고 플래티넘 포일하고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먼저 플래티넘 포일법을 보겠어요. 일반적으로 플래티넘 포일은 두께가 매우 얇은 플래티넘 포일이기 때문에 은박지처럼 꾹꾹 누르면 어댑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뭐 주조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죠. 그래서 칠형부보다는 2.5mm 더 하방에 내려오게 이게 한 2.5mm 정도는 되게 이게 서비스 쪽을 쭉 감싼다는 얘기죠. 해한 다음에 버니싱 한다.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를 이용하거나 무슨 나무 조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잘 어댑테이션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플래티넘 포일 문제고, 또 이제 메탈 코팅 부분이 주조체가 있어요. 캐스팅 메탈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웩스업 해가지고 캐스팅하는 거죠. 다만 메탈 컬러가 없는 상태로 웩스업 해가지고 캐스팅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주조하고, 주조체가 나오면은 이 내부에는 플래티넘 포일, 밖에는 메탈 코팅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오페크 포셀린 빌드하고 바디 포셀린 빌드하고 그레이징하고 하는데, 서비컬 마진이 문제예요. 서비컬 마진은 그림을 보면서 할게요. 자, 이 마진이 왜 문제냐 하는 얘기예요. 플래티넘 포일을 여기다 깔았지만 포셀린을 빌드업하고 나면,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지만 파이링 끝나고 나면 슈링키지가 확 일어나는데, 슈링키지는 가장 벌키한 센터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부분이 들뜨게 되고, 이런 금속은 들뜨려고 해도 이게 강도가 있기 때문에 딱 버텨주는데, 플래티넘 포일은 너무 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얇아요. 너무 얇기 때문에 디스토션이 생기면서
플래티넘 포일 자체도 디스토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포셀린 빌드업 할 때 여기까지만 포셀린 빌드업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1차적으로. 이게 끝나서 파이어링이 끝난 다음에 2차적으로 이것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슈링키지가 생기게, 이쪽 센터 쪽으로 생기게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게 딱딱하게 이제 되면, 그 다음에 이 빈 공간이 서비칼의 어떤 비치가 생기잖아요. 도랑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만 다시 포셀린에 빌드업 해가지고 좀 충분한 양 빌드업 해가지고 파이어링 하면 이것은 수축되는 방향이 어느 쪽일까요? 이쪽 방향으로 수축해요. 이 센터 쪽을 향해서. 센터 쪽을 향해서. 이쪽을 향해서 수축하기 때문에 이 내부에다 깔아놓은 플래티넘 포일이 변형되지 않아요. 이것이 수축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마진이 뒤틀리거나 마진이 뜨지 않는다는,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하나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부분은 하지 않고 이 부분 먼저 완성시켜 놓는 거예요. 이 부분 먼저. 이 부분 서비칼 쪽에 뱅 둘러가면서 빌드업하고 파이어링 끝내서 서비칼 부분을 완벽하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두 번째로 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탈 세라믹 크라운은 메탈이 딱 버텨주니까 절대 이 부분이 디스토션이 생기지 않거든요. 디스토션이 여기는 생기지 않는데 여기 디스토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서비컬 마진을 특별하게 한 번 더 신경을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비컬 포셀 부분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한다. 여기는 그 방법을 썼네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여기 이 방법은 서비컬 측을 먼저 하는 경우에, 이제 첫 번째는 서비컬 측만 남겨놓고 다른 부분 다 완성한 다음에 마무리로 서비컬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이것처럼 서비컬 측을 먼저 완성해 놓고 파이어링까지 끝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두 번째 스텝으로 하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내부에는 플래티넘 포일이 이렇게 깔리고 밖에는 메탈 코팅이 이렇게 놓이는데, 이 메탈 코팅하고 이 플래티넘 포일하고 기공 과정 도중에는 서로 붙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스팟 웰딩으로 잠깐 몇 군데를 딱딱 붙이죠. 내부에서 몇 군데에서 고정이 되도록 풀로 붙이는 것처럼. 근데 이걸 붙이는 방법이 이렇게 스팟 웰딩 하는 방법이 있고 솔더 하는 방법이 있고, 주조할 때 왁스업 할 때 플래티넘 포일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서로 붙게 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작법이 있죠. 1번, 2번, 3번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이 4번은 금방 얘기했고요.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그림에 보여준 것은 그 웩스하고 포슬린하고 이 두 개를 섞어 가지고 이것을 여기에다 어댑테이션 시켜주는 방법. 여기도 먼저 서비칼 측을 먼저 만들었네요. 서비칼 측을 웩스, 여러분은 물하고 포슬 파우더를 믹싱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물하고 생긴 게 아니고 높은 온도, 그 액체 상태의
웩스에다가 파우더를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빌드업 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있다. 자,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기는 서비컬 척을 먼저 제작하는 한 방법이라면 퍼스트 메소드, 서비컬 마진 형성하는 또 다른 방법. 세컨드 메소드는 다른 부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다른 부분 다 만들어 놓고 서비컬 쪽에 미세한 이 갭, 서비컬 쪽에 존재하는 미세한 갭을 다시 채우는 이런 방법이다. 채워놓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물과 포슬린 파우더로 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웩스와 포슬린 파우더가 이런 서비컬 마진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증발해서 날려보낸 다음에 포슬린 파우더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신터링 전에 남겨두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웩스는 번아웃에서 태워 없애버려요. 태워 없애버리고 포슬린만 남긴 다음에 신터링 해가지고 딱딱한 보철물로 만드는, 마진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웩스와 포셀린을 이용을 해서 마진을 만드는 법이다. 이 경우는 플래티넘 포일이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인레이 웩스는 그 자체가 어떤 리지디티가 있는 것이고 분리제를 바르면, 웩스 분리제를 바르면 스톤 다이하고도 분리가 잘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플래티넘 포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포슬린 파우더를 웩스와 섞어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한다면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컨셉이 바로 이런 웩스 포슬린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 이건 다이렉트 리프트 테크닉이네요. 이 다이 표면에다가 분리제를 굉장히 분리제를 잘 발라요. 분리제를 철저하게 발라놓고 그런 다음에 요령껏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하면서 이 부분을 마진이 잘 맞게 조절하는 방법이 다이렉트 리프트 테크닉. 이런 방법이 또 있다. 마진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다 했나요? 같이 봐라. 그렇죠. 포슬린 웩스 테크닉 했고, 다이렉트 리프트 테크닉 했고, 플래티넘 포일, 이게 나왔네요. 리프렉터리 다이 테크닉이 나왔네요. 네. 이 아래 것이 이 아래 거네요. 이 아래 것이 리프렉터리 다이 테크닉이에요. 이것이 리프렉터리 다이예요. 이게 이 하얀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워킹 캐스트 상에서 포슬린 작업을 한 다음에 제거해가지고 포슬린 포일 속에서 파이어링 시켰죠? 근데 리프렉터리 다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워킹 캐스트가 바로 리프렉터리 다이기 때문에 이 리플렉터리 워킹 캐스트 상에서 이 다이 상에서 모든 작업을 끝내고 제거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포슬린 퍼니스 속으로 옮겨서 파이어링 끝내면 제거하면서 마진이 깨지거나 변형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리플렉터리 캐스트 테크닉은 이것이다. 이것은 플래티넘 포일 테크닉이다. 이것은 웩스 파우더 테크닉이다. 이건 다이렉트 리프트 테크닉이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비컬 마진이 메탈이 들어가지 않고
포슬린으로 되어 있는 이런 칼라리스 PFM을 만든다 하는 그 과정을 보여줬습니다.